재판 과정에서 판결문 접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렵기도 참 어렵고 길기도 참 길게 느껴지죠. 법원이 앞으로는 판결문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승영 기자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구체적 사정 아래 한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사회적 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판결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법률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더욱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은 말도 어렵지만 길기도 깁니다. 한 문장이 300자가 넘는 경우도 다반사. 전체 판결문이 480쪽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일반 국민들이 소통하는 언어가 아닌 제3의 언어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 안팎에서는 누구를 위한 판결문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판결문 적정화 방안이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데 판결문의 적정화에서 가장 중요하되어야 되는 부분은 간소화라는 것보다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쓰여지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친절한 판결문이 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이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가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쉬운 판결문을 씁니다. 형사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정도에 관하여 지나치게 길고 장황해서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면 공판 중심주의나 당사자에 대한 설득에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양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법원은 판결문을 쉽게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판결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